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일단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10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어제 7시간 자고 하루 종일 병든 병아리처럼 너무 힘들었는데 눈도 아프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몸에 가지고 있던 염증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근데 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수면 패턴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7시간밖에 못 자고 어제 너무 힘들었고 눈도 아프고 몸도 아팠는데 오늘 결국 10시간 잤고 일어나는 시간에 늦게 일어나서 컨디션이 지금 날아갈 듯이 너무 좋습니다. 눈도 다 치료가 됐고 그리고 7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에 이렇게 약간 염증 같은 게 원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열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뺨에 났던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잠이 중요한데 지금 방학이라서 이번 방학 때는 진짜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10시간 자면서 원래 일어나는 시간에 늦게 일어나게 되었고 어쨌든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고 설레이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관리나 컨디션으론. 그러면 오늘 빨리 루틴을 해보고 운동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다스리는 4가지 지혜, 명상. 명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운동하면서 많이 명상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그 명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필라테스를 했기 때문에 운동하러 가면 항상 스트레칭을 하니까 그때 복식 호흡, 필라테스 호흡을 하니까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할 때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음악과 나의 근육 세포 신경에 몰입이 되어서 하면 그게 명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어지러웠던 내 생각이 운동을 하고 오면 다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명상은 뇌의 속도를 늦추고 집중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근육세포와 신경세포 뇌는 우리를 목표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줍니다. 평화와 안정이 들어서 공간이 생깁니다. 명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이나시 자잖아요. 지금 그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흘러가듯이 지금 영어 발음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무엇보다 앞으로 나가는 자세를 잊지 않습니다. 균형 찾기. 균형을 찾지 못하면 어떤 목표를 손에 놓든 반쪽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책을 너무 읽어서 뇌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해서 몸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공부만 너무 한다든지 아니면 놀기만 너무 한다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적당히 중용을 지키면서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새로운 목표가 새로운 충전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충전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노력이 곧 균형 찾기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당신의 흥분 유발 요인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연습만으로도 당신은 대부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잘 흥분하는지 이런 것들 흥분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장소를 하고 어떤 장소를 가고 어떤 영상을 봤을 때 흥분되거나 그것이 자극제가 된다면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당신의 흥분, 유발 요인을 들여다봅시다. 이 연습만으로도 당신은 대부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결국 감정에게 먹히고 맙니다. 요즘에 경험을 통해서 이게 감정적으로 사람이 행동을 해버리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반면 교사로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노와 흥분을 유도하는 감정을 열정적인 동기부여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분노, 흥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과 연습은 당신의 감정이라는 기어를 적절하게 넣으면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최고의 운전자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아이는, 제가 얼굴 표정이 조금, 긴장된 것 같아서 아이는 했어요. 아이는 했을 때 가장 예쁜 미소가 얼굴에 지어집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라. 책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딱 필요한 부분, 네. 제가 요즘에 이제 투자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그날 이렇게 제가 이제 목차를 보고 찾은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딱 펼쳐졌습니다. 자, 당신의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 귀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을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들과 발전된 행동을 도모할 때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은 목표, 기준, 성과에서 그 가치를 빛낼 것이다. 인생의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는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언제나 한 번 더 당신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나의 사람, 그리고 사람을 잘 보는 성공한 당신의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나의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우리는 대인관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 어울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성공하려면 당신의 기준과 당신의 동료 그룹의 기준이 일치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나의 기준과 나의 동료 그룹의 기준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 규정됩니다. 나의 친구들을 통해서 규정된다.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뭐 예를 들자면 가장 가까운 관계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연인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때의 나의 모습이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성장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되어서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너의 주위에 너의 인생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딱 그때에 딱 맞는 사람, 나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그때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냥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착하고 선하게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지식처럼.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규정된다. 그쵸? 맞아요. 가장 먼저 현재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삶에 뭔가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 분명 당신이 변하거나 당신의 친구들이 변했을 것입니다. 맞아요. 좋은 친구들을 재발견하고 정리해야 할 친구들을
정리해야 할 친구들의 목록을 정하고, 제가 어제 운동 갔다 와서 이제 쉬면서 거의 다 이제 영어 관련 영상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발음이 다 뭉개졌어요. 지금 또 한글 발음이 너무 지금 이렇게 다 뭉개져서 명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명확하게 발음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 번 더의 습관은 당신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는 보이지도 않고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는 그냥 가볍게 무시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을 충분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들릴 때마다 지혜롭게 당신을 잡아주는 멘토, 함께 땀 흘려 사업을 성장시켜온 동업자들도 속할 수 있습니다. 그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친구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을 충분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들릴 때마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딴 생각하고 왔어요. 지금 딴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제가 딴 생각에 막 이렇게 집중하기 전에 많이 드는 건 제가 이제 집중의 단계로 들어가기 이전의 단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중되고 몰입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을 충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는 흔들릴 때마다 지혜롭게 당신을 잡아주는 멘토. 전 지금은 멘토가 딱 정말 이 모든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동기부여 영상을 항상 하나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 동기부여 영상에 나오는 그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현자분들 이분들도 다 멘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땀 흘려 사업을 성장시키는 동업자들도 속할 수 있습니다. 그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친구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원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신뢰, 헌신, 친밀감, 성공과 행복의 동행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간역의 중심을 향해 더 접근하거나 더 멀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또 차분하게 지금 또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약간 조금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지금 또 격해지는 것 같아요. 격양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몇 주밖에 안 걸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한평생 내내 하나의 원에 정체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명심하십시오. 목적이 다 이루어진 관계에는 반드시 변화가 요구됩니다. 관계가 자체가 변화한다는 뜻인가? 당신은 바깥쪽 원에 있는 사람을 안쪽 원 안으로 새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결정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을 관역 안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쵸? 끊임없이 당신의 관역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100사람의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 명, 나의 인생에 해를 끼치는 한 명을 만약에 내 인생에 그냥 그대로 두고 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이 한 사람을 끊어내는 결단력,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송해요. 자신의 대인 관계에 별다른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말로 인복. 나는 인복이 없어서 그랬다. 근데 사실은 인복이라는 건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건 통제할 수 없지만 나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제거할 수 있는 통제력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얼마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하나의 원 안에 몰아넣는다? 저는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넓게 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순위와 가치순위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허우적대다가 결국 중요한 사람들을 잃고 맙니다. 관역 안에 사람들은 북적이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위안과 동기부여를 얻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쓰는데 그들에게서 얻은 에너지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크고 작은 원으로 이루어진 관역을 매일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대인관계를 오직 이해 타산적인 태도로 살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왔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원안에 몰아넣습니다. 우선순위와 가치순위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치고, 그쵸? 허우적대다가 결국 중요한 사람을 잃고 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결정권과 통제력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역 안에 사람들은 북적이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위안과 동기부여를 얻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쓰는데 그들에게서 얻는 에너지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그랬나? 고등학생 때? 고딩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원으로부터 이루어진 관역을 매일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대인관계를 오직 이해 타산적인 태도로 살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건 아니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쪽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관역 안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올 공간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지, 가장 바깥쪽 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관역에 정중하게 위치하고 있지 않은지 매일 매주 매월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사실 이건 육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몸이 말해줘요. 저 사람과 나와는 맞지 않다고. 그러면 꼭 그 사람과는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몸이 보내는 이 느낌의 시그널을 잘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어떤 걸 했을 때 만약에 저는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버려요. 왜냐면 그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그걸 사용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근데 장소와 나와 맞는 케미스트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말로는 그냥 얘기해서 궁합. 그게 사람과 사람의 궁합이 아니라 장소, 물건, 시간, 영상 다 저는 좀 제가 항상 내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하거든요. 온몸의 세포, 신경으로. 네. 어떤 장소에 가면 그냥 큰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장소가 나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장소는 화려하고 정말 예쁘고 다 좋은데 뭔가 이렇게 제가 심장이 뛰면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뛰는 건 아니죠. 나쁜 쪽으로 뛰면서 좀 불안해지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장소는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네요. 컨디션은 좋은데. 커피를 마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논리적으로 말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가? 책 읽으면 매일 배고파.
싶어. 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은 허우적대는 무능한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리더십과 통제력을 행사해 자신의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줄 유능한 리더로서의 당신을 원한다. 리더? 글쎄요, 저는 리더는 아닐 것 같아요. 내는 언제나 친밀함을 향한다. 익숙한 걸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불안하고 누굴 원망하고 이런 과거에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패턴 자체, 내가 생각하는 패턴 자체를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0일 동안 가족을 제외하고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한두 명이나 3명, 4명 이상이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 사업의 성공. 네, 경제적 자유, 사업의 성공, 건강 수준. 건강 수준도 그렇고 충만한 영성, 조화로운 감정 등등 이 모든 것들 그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그루들, 제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네, 읽는 책들, 그 영상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아이디어를 받는 그 모든 사람들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준과 가치,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핵심 그룹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당신보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당신보다 더 빨리 성공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그럴듯한 인맥을 만들어줄 것 같다고 해서 곁에 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을 관역 안쪽 원에 비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핵심 그룹이 당신 삶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그들은 당신의 핵심 그룹이 아닙니다. 즉각 새로운 관계 모색에 나서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핵심 그룹 내에 파상, 건강, 네, 이게 엄청 부정적인 것이라서 안 읽도록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그 원 안에 바깥쪽 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친밀함을 향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우리의 핵심 그룹을 향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당신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으로 채워진 핵심 그룹을 떠올려봅시다. 동시에 당신이 결코 또 나쁜 부정적인 것이라 쓸데없이 제 입에 제 눈에 담지 않도록 할게요. 넘어갔고 네, 속독으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핵심 그룹과 교류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내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쵸. 많은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에 얼마나 몰입했는가. 내가 만약에 데이트를 하는데 내 남자친구와 주말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이렇게 정말 질적으로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외에는 서로가 서로의 일에 루틴에 충실하고요. 근데 하루 종일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열심히 살다가 하루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휴대폰만 보고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지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서로가 온전히 서로에게 몰입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의 핵심 그룹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핵심 그룹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평가하고 싶다면 다음의 질문들이 유용합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어떤 남자친구는 제가 휴대폰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몰입하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공해주고
좀 조언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 루틴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도와준 친구가 있었냐면, 한 사람은 휴대폰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락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뭐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행복하긴 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일에는 제 루틴에 몰입하고 성장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기회만 있다면 무리한 부탁을 할 사람들인가? no? 상호 독립적인 관계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함께 큰 성공을 거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닉. 그쵸. 워런 버핏과 찰리스 몽거. 찰리 몽거님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와 게일 킹. I don't know who. Yeah. 게일 킹? Who he is? Okay, I don't know. 당신의 삶을 함께할 최고의 동행은 누구입니까? 우정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꽃을 피웁니다. 네. 나는 성공과 우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성공과 우정, 주저없이 우정을 선택하겠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랑과 성공.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난 사랑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싶고 성공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습관이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예방해 줄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랑 똑같나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성공과 우정 다 꼭 하나만 선택하기 싫다. 근데 이 저자분 에드마일런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책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약간 이것도 카타르시스? 다이돌핀이 엔도핀이 엄청 분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최고의 파트너는 당신과 같은 꿈을 꾸고 그 길 위에서 당신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바꿀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오케이. 당신의 핵심 그룹을 평가할 때는 신중하면서도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현재 자동차 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케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솔하게 두리뭉실하게. 두루뭉실이네요. 두리뭉실인 줄 알았는데 두루뭉실. 오케이. 두리뭉실. 너 왜 알았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솔하게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핵심 그룹에 대한 신중하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당신의 목표와 현재 위치, 가치의 재발견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인관계의 정비가 성공적으로 수행됩니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정비에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음.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사업에 사업 파트너를 만났거나 투자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친구보다는 또 연인이잖아요. 연인도 생각해보면 이 대인관계 정비에 실패하는 이유가 처음에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에 빠져 있는 감정 때문에 내 눈을 가리는 거죠. 이게 뭔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왜냐면 그때는 헤어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헤어질 사람을 빨리 선별해서 결정을 해서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빠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얘기 나왔다. 그래서 결정을 자꾸만 미루어둔 탓에 정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나중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사람들이 요즘에 생각하면 오래 연애를 하지 않고 자꾸 단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물론 그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소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초기에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이네, 이건 위험 신호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초기에 정리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초기에 정리하는 게 어쩌면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때가 가장 호르몬적으로 가장 행복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는 어려운 결정을 조금씩 쉽게 만듭니다. 미루고 회피하는 습관을 없애줍니다. 매일 한 번 더 당신의 관역을 조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너무 좋네요. 네, 책을 지금 마무리 한 챕터만 더 읽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생각 외로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았는데 지구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지치는 것 같고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네, 어쨌든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린님, 그러면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